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는 아주 두드러진 의정 활동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거 승리가 유력한 분들이 출마를 선언하기 때문에 좀 매우 아쉽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숫자는 아직도 적고 세력은 약하지만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개혁 보수의 길에 국민 여러분의 동행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나무잡이 조합을이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과거에 이제 중국 무술에 심취를 해서 이 철사장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모래에다 막 숨은 전 거기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도청관 아니 됐어요. 네, 됐고요. 어디 가요? 네, 그래. 네, 1월 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양반장, 조금 전에 누군지 모르겠네요. 저만 알 수, 제 얼굴은 알아볼 수 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어디 가시는 모양인데. 저는 어디 가요?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어, 마지막 회의. 네? 근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네. 한 명을 데리고 아이고. 그 한 명이 누굴지는 이따 끝날 때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양반장, 제일 위험하죠. 바른미래당 오늘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이제 비당권파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오늘 바른미래당이 둘로 쪼개진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8명이 네. 오늘 탈당을 했는데 오는 5일 일요일 날 새로운 보수당 중앙당 창당식이 일요일에. 있거든요. 예, 네. 그에 앞서서 이제 탈당을 한 건데 네. 일단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 네. 이런 결의를 다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반장, 올해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잖아요.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어렵게 구성이 됐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진상조사위가 구성이 됐는데 네.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광주교도소 묘지도 가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요. 최근 네. 또 이 신원미상의 유골들이 글쎄요, 발견된 40여 구가 예, 발견됐잖아요. 그 광주교도소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 얼굴이에요? 갑시다. 예.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어제 임명장을 받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오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추 장관이 오늘 취임사에서도요,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검찰의 안과 밖에서 동시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죠. 지하 대강당에 1000여 명의 인파가 몰려서 정말 꽉 찼더라고요. 지금 이제 영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 특위가 오늘 오후에 간사회동을 가졌지만 증인과 참고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사들이 각 당의 입장을 재확인한 뒤에 오후 4시부터 모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최종 결과가 저희 회의 중에 나올 걸로 보이고요. 정세균 후보자 청문회가 7일과 8일 이틀간 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5일 전에는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오늘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앞서 이란 군부의 실세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였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해 중동 쪽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고반장 발제 때 이어서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반장 왜 이렇게 계속 웃고 있어요? 왜? 뭐 좋은 일 있어요? 예. 네. 뭐 어디 가요? 예, 좀 이따 보시면 압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과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발표 파장부터 짚어보고요. 4월 총선 관련한 정치권 분위기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다시 장외로 나간 한국당 얘기와 북미 관계 등 외교안보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임기가 시작된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가 됐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검찰도 자체적인 개혁 의지를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추 장관 취임 소식 내용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건 검찰개혁, 또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안팎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그 어려운 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줄탁 동시.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안에서는 병아리가 껍질을 쪼아야 하고 또 밖에서는 얼미달기 쪼아 깨뜨리는 일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에선 입법을, 또 법무부는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검찰도 동참해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취임식에 대검 간부들도 대거 참석했는데요. 자, 개혁의 대상 앞에서 개혁에 동참하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내용도 그렇고 자칫 분위기가 무거울 수도 있었지만 오선 국회의원 또 당대표 출신답게 노려냈는데요. 취임사는 마치 선거 연설문 같았고 취임식을 선거 유세장 분위기로 바꿔놨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셨으니까 약속하신 거죠? 제가 당부드리는데 여러분 호응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 소리는 다 녹음 녹취가 돼서 여러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렸는데 박수 안 치십니까? 자, 법무부 직원들 이런 장관은 처음인데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출발했지만 관심은 추 장관이 언제 또 어떻게 인사권을 행사할지에 쏠립니다. 자, 공석인 고검장, 검사장급 인사를 이달 중 단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특히 현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지휘 라인에 변화가 있을지가 주요한 관심인데 반발이 예상되는 좌천성 인사나 또 고의로 수사팀을 흔드는 게 아니라 검사장 승진 인사로 자연스럽게 지휘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반장들끼리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이 중 한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소위 더 높은 자리로 보내고 이 기존 팀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건 어느 누가 문제 제기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자유한국당 이렇게 말합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공범일 수도 있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탄 인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검찰 내에는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 가능성은 커진 셈인데요.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이번 달 중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적지 않은 변화를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이를 예상하듯 윤석열 검찰총장 이 조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윤 총장이 소신을 강조한 날, 하명 수사,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 대표일 때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이 정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 신임 장관의 임기가 시작된 당일 이 장관의 측근 인사를 불러서 수사를 한 건데요. 자, 정 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7년 10월 11일 송철호 시장과 점심을 먹었고 울산시장 선거를 대비해 지역 수건 사업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 수첩에는 2018년 1월 송철호 시장과 장모 당시 청와대 행정관 등이 만난 것으로 적혀 있었는데요. 그리고 정 씨 2018년 5월 송철호 캠프에 정무특보로 합류를 합니다. 검찰은 그가 당대표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 정 씨가 당대표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을 했죠. 그리고 검찰이 하루 만에 관련자 조사에 나서자 민주당 이렇게 비판합니다. 패스트트랙 폭력 저지 사건에 대해 8개월 늑장 수사 끝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편파적 뒷북 기소를 한 검찰이 이번엔 눈부시게 신속한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짬짬이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곽상도 각본 및 연출, 정치검찰 주연, 일부 언론 홍보 마케팅의 삼박자가 척척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들으신 것처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민주당, 또 한국당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검찰이 민주당을 봐줬다, 이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늑장 기소다, 이 선택적 기소다, 그리고 장관 임명 당일 기소를 하는 등 보복성이 짙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기소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찝어낸 듯이 기소되었습니다.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이 충돌을 빚은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추가 고발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내부에서도 목소리 내라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고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역시 이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검찰 내부에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게 오늘 메시지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줄탁동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개혁이라는 단어도 17번이나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10분 정도 되는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라고 강조하면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총 17번 반복했습니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거죠. 전임 조국 전 장관의 취임사에서도 개혁이 10번 정도 등장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과 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나열하고 이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이 같은 외부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면서 검찰의 자발적인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밖에서 알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알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법무 가족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추 장관은 검찰 조직이 아닌 개별 검사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에게 이 조직 논리에 매몰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추 장관은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당장 이달 중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걸 염두에 두고 든 비유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실제로 추 장관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염두에 둔 듯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받들고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의 최고 책임 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밝혀집니다. 오늘 취임식에는요, 전임 조국 전 장관 때와는 달리 법무부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비롯한 이 대검 간부죠, 대검 간부. 예, 예. 네네. 검사장급 간부들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강남일 대검 차장, 이원석 대검 기조부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등등 대검에서만 8명의 간부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배성범 지검장,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조남관 지검장 등등 이 수도권 검사장들도 여러 참석을 했습니다. 이 취임식이 끝난 뒤에 이 추 장관이 직접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당사자들한테 악수도 건네기도 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조 전 장관 취임 때는 검찰 측에서 유일하게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던 것과는 좀 다른 광경이죠. 자,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다수의 검찰 간부들이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지만요, 검찰이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측근을 이제 소환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 장관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어제였고요. 또 한국당 고발 하루 만에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앞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 추미애 장관 측 관계자가 2018년 1월 청와대 장모 행정관을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게 소개를 했다라면서 이 추 장관 측의 선거 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첫날이죠. 1월 1일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튿날인 어제 검찰이 이 곽 의원이 추 장관 측 관계자로 지목을 한 정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한 겁니다. 자, 민주당은 이렇게 고발 하루 만에 소환이 이뤄진 데 대해서 이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한 정치검찰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곽 의원이 검찰 고발을 통해 시나리오를 후배 검사들에게 넘겨준 것이라면서 이 검찰 선후배 연합의 음험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만 검찰은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해당 사건은 한국당 고발장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수사해왔던 사안이라면서 한국당 고발장 접수 뒤에 추 장관 측근을 소환한 것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정 씨가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송철호 시장, 송병기 부시장 등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수사해오던 사안이라면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정 씨의 소환 일정이 조율돼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2일 임명될지도 몰랐고 한국당이 1일 고발장을 접수할지도 몰랐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정치부회의에서 자세히 다뤄봤는데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당은 의원들이 많이 포함이 됐으니까 뭐 당연한 거고 민주당 쪽도 지금 격앙돼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데 민주당은 의원을 포함해서요. 그 당 관계자들을 기소유예한 점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민주당의 의원, 보좌진, 당직자 한 40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는데 이 기소유예라는 건 검사가 이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죄 경중 등을 이 참작을 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걸 의미한 게 아닌 것이죠. 자, 이에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기소유예를 당한 의원들의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무혐의의 불기소로 바꾸기 위한 헌법 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한국당과 국회 측 충돌이 발생한 데 대해서 이 한국당 의원들의 이 의장석 점거, 체증을 다했다, 고발하는 쪽으로 거의 의견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에선 약식 기소된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5명의 의원이 지금 기소됐는데 정치검찰의 기계적 기소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치검찰이 검찰 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나에게 주는 3번째 훈장으로 알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대한 이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의원. 자, 나는 김 의원하고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고 검찰은 관련해서 어떤 내용도 나에게 조사한 사실이 없다. 검찰이 나도 모르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 표창원 의원은 이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내용과 결과를 존중한다. 법정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아까 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요. 그러니까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한다면요. 그러면 2번째 패스트트랙 수사가 진행이 되겠네요. 만약에 고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자, 파장은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분위기고 지금 여야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면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폭행 같은 뭐 그런 혐의와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가 많이 적용되면은 당장 이제 공천 또 이제 선거 출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국장이 어제 그걸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맞아요. 제가 제대로 답을 못해서 네. 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어제는 대답을 제대로 하냐. 답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아, 예. 네, 확인을 해왔습니다. 지금 꼭 혼자 본인이 웃어요. 네. 웃어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네, 제가 뭐 그게 매력이니까요. 네. 네.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검찰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현역 의원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당 의원 22명이 국회법상 회의방해 금지 등의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일단 총선 출마는 뭐 가능합니다. 뭐 당에서 공천을 주면 출마 가능하겠죠. 하지만 당선이 되더라도 이 사건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요. 또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또 만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10년 동안 또 앞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뭐 황교안 대표 역시 특수공무 집행 방해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 뭐 등의 3개 혐의가 적용이 돼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뭐 총선 출마는 물론이고 뭐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 5명의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자, 이건 금고 이상형의 확정을 받을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그만큼 뭐 가능성은 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추미애 장관 오늘 취임사에서도 검찰개혁 의지를 뭐 분명하게 드러냈고요.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제 검찰 인사의 폭과 내용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마 인사폭이 상당히 클 수도 있는데 고 반장이 좀 잘 챙겨가지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딱 밖에서 볼게요. 예. 자, 오늘 기사는요. 자, 추미애 장관 취임으로 정하겠습니다. 추미애 검찰 민주적 통제의 속도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요. 21대 4.15 총선이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채비에 한창인데 현역 의원 중 누가 출마하냐 마느냐가 공천 교통 정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당 소속 의원 출신 장관 4명이 오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공직에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청와대발 뉴스와 총선 관련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경제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경기 평택, 당진항 자동차 전용 부두를 찾았는데요. 올해 친환경차 수출 1호, 니로를 직접 타고서 이 수출선 글로비스 선라이즈호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 배 광양항과 울산항을 거쳐서 총 4,260대의 차를 싣고 유럽으로 갑니다. 자, 오늘 이 현장 행보, 확실한 변화를 새 국정 키워드로 제시한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목표로 수출 확대 및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 여건이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면서 이 정부는 수출 지표 플러스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또 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할 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중소 중견기업들이 핵심 부품 개발과 성능 향상에 힘을 모아 니로가 만들어졌고 현대차는 수소버스 양산과 대중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이 새해도 벌써 사흘째 1월 3일입니다. 네, 1월 3일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는 4월 15일에 열리는 21대 총선까지 곧 있으면 D-100일입니다. 자, 청와대와 여당은 집권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만 이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살려서 단독 과반보다는 여러 정당이 연합을 해서 원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 내 다수 연합을 주도하는 원내제 1당이 되겠다는 건데요. 선거법, 공수처법 통과에 지대한 힘을 발휘한 4+1 협의체를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빨리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 속도는 매우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느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와 결실의 한 해가 되도록 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장관 4명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발표 장소는 국회 이해찬 당대표실인데요. 이 불출마 선언에 청와대와 당 사이의 교감이 무난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지명 단계부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자신의 지역구인 구로을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린 구로공단이 있었던 곳이라면서 이제 중기부 장관으로서 이곳을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로 만들겠다, 이런 새 각오를 다졌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입니다. 박영선 장관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죠. 장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간 총선 출마 의지 숨기지 않고 드러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네,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일산 서구 경기 고양 정에 출마하려는 한국당 비례대표 김연아 의원에게 내 지역구 넘보지 마, 이렇게 견제하는 모습이죠.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여럿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값 과열 양상이 이어졌고 또 3기 신도시 지정 반대 여론 등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는데요. 결국 고심 끝에 불출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만감이 교차한 듯 이렇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는데요. 자, 끝내 눈물도 훔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기지 돌아서지 마. 일산 서구 국회의원 김현미입니다. 박영선 선배가 옛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노래를 조금 이따 또 들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여성 사회부총리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울컥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도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진영 행전안전부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부처 장관인 점을 고려해서 회견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해찬 대표를 통해서 불출마 의사를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공식화한 의원 총 10명인데요. 사실 가장 고마울 사람, 어찌 보면 이해찬 대표일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누굴 공천하나, 교통정리는 어떻게 하나, 그게 제일 머리 아픈 일인데 솔선수범해서 자리를 비켜준 거니까요. 자, 이 대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다라고 했고요. 또 이번 선거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달라질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총선 채비 본격 시동, 박영선, 진영, 김현미, 유은혜 불출마입니다. 네, 청와대와 여당이요 이제 총선이 임박해지면서 교통 정리를 이제 마무리 짓는 이제 그런 분위기죠.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도 이제 정치부에 의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오늘 현역 의원 출신 장관 4명,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 불출마 입장을 밝히는 그런 발언도 들어봤지만요. 이제 불출마 선언까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 모두 4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출신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겁니다.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발표를 했는데, 자, 먼저 박영선 장관, 자신의 지역구인 구로을은 이 대한민국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린 구로공단이 있었던 곳이라면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곳을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저는 민주당의 마지막 공천자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총선이 치러져서 민주당에게는 시베리아 한파와 같은 총선이었고, 그때 만약 우리 구로을 주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시지 않았다면 BBK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저 자리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오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안 보이네요. 예, 네. 선거관리 주무부처 장관인 점을 고려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대신 이해찬 대표를 통해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박영선 장관과 진영 장관 지난해 3월 7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이 개각 때 함께 지명이 됐죠. 당시 이 두 장관은 지명 단계에서부터 다음 총선 안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혔었는데 김현미 장관 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렇지 않았죠. 최근까지도 차기 총선 출마하겠다는 의사 대놓고 최근에 우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바가 있었습니다. 제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제 의사의 확인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보도는 그런 결정이 제 의사를 확인해서 나간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김현미 장관은 제가 김연아 의원과의 설전도 보여드렸었는데 글쎄요, 예. 자, 이랬던 두 장관 고심 끝에 불출마를 결정하고 오늘 함께 자리에 섰습니다. 장관이기 전에 이 지역구를 가진 현역 정치인으로서 사실 힘든 결정이긴 하죠. 힘들어요. 예. 네, 박 장관 또 진 장관은 4선이지만 김현미 장관 3선, 이은혜 장관은 재선입니다.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더 지역구 출마를 노렸을 텐데 자, 오늘 만감이 교차한 듯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고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길 대신 낯선 길을 새롭게 열어갈 용기도 저도 오늘 회의가 끝날 때쯤 되면 뭐요? 눈물이 좀 날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일단 오늘 책임지지 내용부터 좀 못할 소식 얘기는 안 하기도. 전해드리면 네. 이 불출마 선언을 지켜본 이해찬 대표 격려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역사에서 의미를 갖는 선거이자 나라의 명운이 달린 선거라며 꼭 승리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 한 석 한 석이 다 소중한데 이렇게 네 분이 그만두시니까 그 자리를 또 어느 분으로 대신해야 될까 이 걱정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 네 분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그 결단을 저는 아주 깊이 받아들이고 존경을 합니다. 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들어봤고요. 요새 보니까 이낙연 총리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뉴스룸에도 출연을 했고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KBS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도 인터뷰를 했죠. 라디오에 인터뷰를 해서도 또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발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는데 지금 이 총리가 정세균 후보자, 총리 후보자 이제 지역구 서울 종로 나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됐고 그럼 과연 상대가 누구냐? 한국당 황교안 대표냐? 이건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표가 정말 경쟁자로 출마를 하신다면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다하지 않겠다. 네, 그거야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반기진 않으세요? 일부러 반길 것도 없지만 피할 재간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아주 담담하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피할 재간이 없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전체적인 톤에서는 이제 발언 톤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그런 발언이네요. 네, 이낙연 총리 당이 요구하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입장도 덧붙였고요. 다만 차기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대답하기는 좀 빠르다면서도 지금까지 책임을 피하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어제 KBS 인터뷰에선 올해 총선의 의미도 짚었는데요. 헌정사상 최초의 이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권의 갈등이 더 심해졌는데 그 갈등을 정리하는 계기이자 탄핵을 전후해서 분출된 국민적 분노와 또 요구가 해결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낙연 총리가 이제 황교안 대표 관련한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했는데 조금 전 속보가 하나 들어왔죠. 지금 조금 전에 끝나긴 했는데 광화문에서 한국당 장외 집회가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지만 이제 거의 정리되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데요. 황 대표가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밝혔고 그 내용은 수도권 험지에 나가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통합을 제가 이 발언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통합을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다. 수도권 험지로 나가서 싸우겠다. 중진들도
험한 길을 함께 걸어달라 이런 얘기를 연단 위에서 한 겁니다.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 또 뭐 수도권 이렇게 지역을 또 특정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까지만 얘기를 하고 어떤 지역에 나가겠다라고 특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종로 얘기겠죠. 사실상 당에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저렇게 황교안 대표와의 매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그걸 피해서 간다는 건 솔직히 좀 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자, 뭐 국회 발제에서 조금 더 지금 뭐 제가 다루겠지만 리더십 논란을 의식한 그런 얘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면서요? 네, 일단 뭐 언론 보도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 오늘 조선일보가요,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서 김 차장이 최근 청와대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보도한 건데요. 이 김현종 차장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한 축인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과의 내부 갈등 이후에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사의를 표명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해설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에 청와대 관계자 전혀 사실이 아니고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 차장 본인의 입장이 정확히 확인이 된 거냐라는 질문에도 물론이다. 청와대에서 본인 역할이 있다는 데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이 김 차장에게 총선 출마를 제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김 차장이 오늘 마침 뭐 하루 연가를 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이 총선 D-100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뭐 다음 주부터도 총선 관련 뉴스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겠네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선, 진영, 김현미, 유은혜 총선 불출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위시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8명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5일 창당하는 새로운 보수당 합류를 위해서 이미 예고됐던 탈당이었는데요. 이들은 세력은 약하지만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수 야권의 재편 움직임, 이제부터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8년 2월이었죠. 대선에서 나란히 패했던 두 정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대한정당을 만들겠다면서 그때 바른미래당을 이렇게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1년 11개월이 흐른 오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쪼개진 거죠. 자, 유승민 의원 포함해 8명 오늘 나간 겁니다. 바른미래당 의석은 28석에서 20석으로 다시 줄었죠. 진작부터 예정됐던 일정이지만 이별을 공식화하는 건 언제나 아쉽고 슬픈 법이죠. 이렇게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드린 점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습니다. 무능과 독선, 부패와 불법으로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오는 5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새로운 보수당 중앙당이 창당이 됩니다. 정말 야권 재편의 태풍의 눈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다 소멸하느냐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인 거겠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 유승민 의원과 서로 험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던 갈등했던 손학규 대표, 손 대표 입장에선 알터니가 빠졌으니까 간만에 좀 표정이 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탈당을 해서 개혁 보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보수 정당을 새롭게 잘 차려서 한국 정치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곧 들어올 사람도 있는 법. 안철수 전 의원이 어제 복귀 선언하면서 손 대표에겐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으니 더욱이 안 전 의원 측근들 손 대표에게 당신 약속한 대로 곡간여세 내놓으라 압박하고 나섰죠. 자, 손 대표 반응은요? 안 대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야,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 사이는 어감 차이가 상당히 큰데 말이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해가 바뀌면서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논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패스트트랙 법안 제대로 막아내길 했느냐? 그렇다고 보수통합 잘 되느냐? 인재 영입은 또 어떻고?
자, 당장 어제 불출마 선언한 여상규 의원, 뭐 이제 불출마도 하겠다. 대표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 할아버지도 무서울 게 없죠. 인생 직진 할 말은 한다 이렇게요. 자유진영이 이렇게 코너로 내몰리고 있는 판인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는 물갈이하니 뭐 어쩌니 이런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자, 들으신 것처럼 뭐 당 지도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건 황교안 대표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을 우려하는 또 한 사람, 바로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홍 전 대표는 어제 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를 보고 나서 이 황교안 지도부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이 우리 다 모르긴 몰라도 안락사당할 것 같아요. 자, 앞서 두 사람처럼 뭐 황 대표에게 당장 내려오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보수 대통합을 위해 좀 욕심을 버려라. 뭐 물론 이것도 내려오란 말과는 진배 없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었죠. 우파 보수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정치는 비움의 정치, 양보의 정치, 무사의 정치입니다. 지금은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결단의 해답은 오직 하나, 우파 정치 세력의 대통합입니다. 자, 여기저기서 들으신 것처럼 시간이 없다, 결단하라, 뭐 재촉을 하고 있지만 한국당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지금은 좀 끝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새해 첫 장외 집회 지금 저렇게 보신 것처럼 아까 시작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지시로 토요일이 아닌 금요일 오후로 시간대가 바뀌었죠. 자, 뭐 그 배경을 놓고 말들이 많은데 일설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서울 성북 장위이동 사랑제일교회 전광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와 엮이지 않으려고 그랬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전광 목사 얘기를 했으니 그 얘기도 좀 마저 해보겠습니다. 전 목사 어젯밤 구속영장 저렇게 기각이 됐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저렇게 기각 결정 직후 환한 웃음과 함께 성도들, 지지자들의 환호도 받고 손도 흔들립니다. 자, 전 목사의 첫 일성, 나 아니면 소는 누가 키워? 이렇게요. 앞으로 집회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 거죠?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를 아예 그냥 그 폭력을 주도한 사람인 것처럼 온 대한민국이 다 떡칠을 했는데 기자들 책임지세요. 아, 꼭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자, 전 목사의 이 영장 기각 제일 기뻐하는 사람 아시죠? 바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입니다. 전 목사와 함께하길 바야흐로 근 반년. 이젠 그냥 사용하는 어휘 표현 하나하나가 거의 뭐 목사님까지는 아니어도 전도사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끝없는 따스함을 선물하실 겁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더욱 강력하게 쓰실 겁니다. 저 문재인 마귀 사탄 악령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자, 그래도 어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광훈 목사가 어제 법원에 영장 심사 받으러 가기 직전에 내가 황교안 대표 측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유한국당 너희들 앞으로 두고 봐 막 이렇게 막 정말 격분해서 뭐 성토하는 얘기를 그 장면을 제가 봤었는데, 자, 이 소식을 듣고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직접 황교안 대표에게 아니 대표님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황교안 대표께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속 위기에 놓인 분께 그런 말을 하다니요. 아, 어쩐지 저도 그럴 리가 없는데 좀 이상하더라니까요. 자, 이 두 분의 우정 세상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거겠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조금 전에 우리 정치권 얘기도 해봤지만요. 해가 바뀌자마자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를 선언했고요. 또 유승민 의원이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야권 쪽의 그 재편 움직임 뭐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고 반장 어떻게 봐요 지금 야권 쪽의 움직임? 뭐 지난해만 해도 이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 퇴진을 요구했다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보수 야권의 재세력들 마음이 급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 통합은 연기만 피우지 제대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통합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황에서 인재 영입이 잘 될 일도 없고 자, 여기에 더해서 연말 국회에서 느낀 무력함
또 어제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관련 무더기 기소까지 이 부글부글 하던 게 이제 좀 터져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뭐 그동안 정치권에서 각 진영 간의 통합 과정 몇 번 있었지만 이 성패를 가르는 차이 결국은 주도권을 쥔 측이 얼마만큼 기득권을 포기하느냐에 달렸던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지금 이 보수권에서는 한국당이 가장 큰 세력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비워주는 만큼 보수 통합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고요. 홍준표 전 대표나 김무성 의원이 강조하는 지점도 바로 그런 대목인데 이들이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아직 그런 정도의 각오는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당내에서 리더십 논란이 커질 때마다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선언한 뭐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결부시켜서 보는 시각이 참 정치권에 많은데 당장 오늘도 금요일인데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네, 지금 뭐 당 내부에서도 지금 장외 집회를 할 때냐라는 뭐 볼멘 소리가 많습니다. 일단 장외 투쟁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 때문인데요. 뭐 장외 투쟁을 한들 지지율이나 뭐 법안 처리 저지 뭐 하나 효과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미 공수처법이든 뭐 선거법이든 다 통과가 된 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장외 집회에 전국 당 조직들이 또 상당히 힘겨워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김무성 의원이 오늘 20대 총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불출마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도 좀 맥락이 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결국 이 진박파동 2016년 기억하시죠? 어떤 식으로든 그 사태에 책임 관계가 있는 친박계 인사들 퇴진을 요구한 겁니다. 자, 이들 상당수가 지금 황교안 대표 측근으로 있다 이런 평가도 많은데 여전히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친박 인사들이 김무성 의원 또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지금 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 조건 없는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황교안 대표에게 보수 통합을 하고 싶다면 그 자신을 주변에 있는 친박 인사들과 과감하게 갈라서라라고 김무성 의원 요구하는 한편 그걸 해내지 못하면 당신도 물러나라 이런 요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 지도부는요. 퇴진 요구 또 기득권 포기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황 대표는 일단 뭐 직접적인 대응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대신 심재철 원내대표가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책임을 지라면 지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연말 국회 대응이 너무 무기력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수처법과 선거법 통과 과정에서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랬는데도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발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상황을 좀 보면요. 손학규 대표가 당초 안철수 전 의원이 올 경우에는 모든 걸 다 넘겨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정치부에서도 다뤘던 얘기가 있는데 약간 말이 달라졌다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면서요. 네, 뭐 오늘 이 사퇴에 관련된 질문을 네. 받았는데요. 손학규 대표, 총선 승리 또 개혁 같은 중요한 과제를 버려놓고 나간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확실히 약간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국장은 네. 안 달라지실 거죠. 그것도 하필 무슨 말이에요? 네, 일단은 뜬금없이. 제가 좀 괜한. 네. 네. 아무튼 손학규 대표 제가 무조건 나간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하고 나서 당의 정권을 요구한다면 그때 가서 거취를 고심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전에 나가라라는 것은 뭐 전형적인 권력 투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탈당을 선언한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요. 한 2월쯤으로 통합 일정을 제시했네요. 네, 1월 한 달간은 이 창당 또 당세 확장에 주력하겠다고 했고 통합 논의는 2월에 그려가겠다고 한 겁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많은 지지를 얻고 세를 불려야 오히려 한국당을 통합 협상 테이블로 불러낼 수 있다는 거죠. 유승민 의원이 오늘도 안철수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죠. 네, 안 전 의원의 정계 복귀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개혁 보수와 실용 중도가 힘 합쳐서 잘해보자 그 정신에 여전히 동의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야권 통합 움직임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확한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요. 일단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 탈당, 무너진 보수 재건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새해 초부터 대미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을 통해서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면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하겠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건설 사업에 계속 전 국가적인 총력을 돌려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속보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당 국방 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다. 네, 미국을 향한 북한의 거센 발언이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북한이 오늘자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안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연히 미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북미 관계를 직접 언급한 대목도 있습니다. 정의도 시간도 우리 편에 있다.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 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정면 돌파전을 벌여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예측할 수 없는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 자, 예측할 수 없는 위력, 전략무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무기 개발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략무기 개발 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주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무조건적인 군사적 대결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신문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전제는 조미 관계, 그러니까 북미 관계의 결산을 주저한다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단순 대화를 넘어선 행동으로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이겠죠. 전원회의에서도 비슷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하셨습니다. 자, 노동신문 사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각각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Well, we think the best path forward with regard to North Korea is a political agreement that denuclearizes the peninsula. We are on that path. We want to remain on that path, and we would obviously urge Kim Jong-un and his leadership team to sit back down at the negotiation table to do that. We hope that Chairman Kim will take a different course. We're hopeful that Chairman Kim will make the right decision. He'll choose peace and prosperity over conflict and war. 자, 물론 미국 역시 군사적으로도 위협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ook, we have a full array of forces. They are ready. They're air and naval, marine, army forces. We have our South Korean partners with us, and then we have a broader set of allies and partners out there as well. So I'm confident in the readiness of our forces to deter North Korean bad behavior, and should that fail, to fight and win as necessary. 자, 북한은 대미 압박 공세뿐만 아니라 내부 결속에도 더욱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새 기록 영화를 공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과정을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나온 조선 기록 영화 영원히 가리라 백두의 행군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백두산의 옥초구 의지로 막아서는 역사의 경난들을 단신으로 또맡아 이기시며 이 땅 위에 백두의 흉령 신념, 백두의 흉령 정신으로 그 언제나 백두산,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계셨습니다. 자, 이 기록영화 제목부터 성우의 설명까지 백두산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은 중대 결단을 내릴 때마다 백두산을 찾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백두산은 북한 정권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백두산을 중시하는 이유, 바로 북한 김일성 전 주석부터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까지 내려오는 3대 세습을 이른바 백두혈통이라는 상징으로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백두 혈통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에 나선 건데요. 기록 영화에선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부자가 나란히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총포성 울부짖는 항일의 전장에서 빨치산이 아들로 탄생하시어 고향 집 앞에서 부디 덕사진을 남겨주셨으며 하는 일꾼들에게 자, 그러면서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설주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 옆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말을 타고 또 뭐 모닥불도 쬐고, 자, 그리고 누가 봐도 너무 차가워 보이는데 한겨울 게을물에 이렇게 손도 담가 봅니다. 아, 너무 차가울 것 같은데요. 자, 북한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북한 존엄과 생존권 침해 시 강력 타격, 미국 협상 테이블 나올 것 촉구. 네, 자, 북한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좀 해보고요. 일단 오늘 오전에 들어온 이란 공습 소식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사안이에요. 지금 이제 외신들도 상당히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죠. 이름 맞죠? 네, 사령관이 오늘 미군의 공습으로 숨졌고요. 지금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말씀하신 그 공습으로 숨진 거셈 솔레이마니라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란은 아시다시피 신정일치 정치 체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혁명수비대, 또 거기에 정예부대인 쿠드스군인데 이 쿠드스군이라는 곳의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 예, 예. 또 이란 보수파의 핵심 인물로 추앙받아온 상징성이 큰 인물이라고도 하는데요. 특히 이라크 내 이 시아파 민병대가 이슬람 국가 IS 격퇴 작전을 벌일 때 이 전장에 직접 나가서 군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2017년 이 솔레이마니에게 보낸 서신에서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을 분쇄해서 중동과 무슬림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와 인류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치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란에서는 이렇게 영웅 대우를 받고 있는 인물이지만 서방 국가에서는 눈엣 가시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혁명수비대 가운데서도 특히 이 솔레이마니가 이끄는 쿠드스군을 테러리즘 지원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미국 등은 이 솔레이마니 제거를 계속 시도해왔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10월 이란 정부는 솔레이마니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등을 배후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자, 또 솔레이마니는요, 지난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SNS 설전을 벌인 것으로도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해서 미국의 대이란 2단계 경제 금융 제재가 임박했다라는 이미지와 글을 올리자, 또 솔레이마니는 이에 대응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당신에게 맞서겠다라는 문구의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와라, 우리는 기다리는 중이다라는 내용의 글도 함께 남겼습니다. 네. 자, 그만큼 뭐 양반장도 누군지 소개를 했고, 이란에서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이다는 얘기인데, 공습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신반장? 일단 미국 국방부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미군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성명을 통해서 명예로운 이슬람의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가 순교했다라면서 이 사망 사실을 재확인했고요. 정확한 공습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부가 따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외신 보도나 이란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 헬기로부터 공습을 받고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를 이끄는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도 함께 숨졌는데요. 자, 솔레이마니가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해서 알무한디스 영접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헬기 공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반장, 이란 정부가 곧바로 보복 공격을 발표했다면서요? 예,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 또 국정조정위원회 사무총장인 모센 레자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을 겨냥한 격렬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향후 대응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요, 미국의 공습은 극도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긴장 확대다. 미국은 자신들의 불량한 모험주의로 인한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중동 전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보복 공격을 할지, 만약에 보복 공격을 한다면 미국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북한 소식을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 가운데 미국의 자제 촉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중국도
북한을 향해서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여주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서 현 한반도 정세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대화 국면을 이어가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은 관련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면서 특히 북미 양국이 대화 협상을 견지하고 서로 마주보고 걸으며 교착 국면을 깨트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대만 소식도 좀 간단하게 다뤄보면요. 11일 총통선거가 치러지는데 지금 반중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차이통통의 연임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뭐 말씀한 것처럼 뭐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차이잉원 이현 총통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야당인 이 국민당 후보인 한국어 가오슝 시장을 2배 가까운 격차로 지금 따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총통 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지역구 입법위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지지도 조사에서도 여당인 민진당이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민진당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대만 내에서 반중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기 때문입니다. 홍콩 사태 등을 지켜본 대만 시민들 사이에서 반중 감정이 커졌고 이 반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인기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차이잉원 총통이 재집권을 하면 시진핑 주석 덕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자, 차이잉원 총통은 그제 신년사에서 중국의 일국양제에 반대한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我们没有屈服，我们很明确地告诉全世界，台湾不可能接受一国两制。这半年多来，全世界都看到了，在一国两制实施下的香港，局势是不断的恶化，民主与威权无法在同时存在在同一个国家。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외교안보 상황을 다뤄봤는데 특히 중동 사태 아주 걱정되네요. 네,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미 공습의 사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국장 오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또 뭔 얘기? 어디 가요? 최 반장이 할 말이 있다 그러면요. 걱정돼요. 또 무슨 이제 그런 걱정도 좀 그리울 때가 오실 겁니다. 네. 왜요? 잠시만 제가 좀 나가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면 안 돼요? 네, 나가려고 합니다. 꼭 나가야 돼요? 오늘 다정에 좀 뉴스가 근데 아까 많아가지고. 저랑 같이 그만두는 그러니까 떠나는 반장이 최종혁 반장 닮았던데 아니에요? 예, 그러겠죠. 예. 네, 최 반장의 톡 쏘는 정치 아니고요. 자, 오늘 다름이 아니라 이 다정의 가족분들에게 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상복 국장 그리고 양원보 반장이 다정회를 떠납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정회는 곧 이상복이고 또 양원보가 곧 다정회였습니다. 복 국장과 양 반장이야말로 앞서 제가 전해드린 표현이죠. 줄탁동시하면서 정치부 회의를 든든하게 이끌어 왔는데요.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아쉬워서 그동안 두 분의 활약상과 추억들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다섯 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치부회의 진행을 맡게 된 이상복 정치 2부장입니다. 풍부한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도 더 알차게 만들겠습니다. 저희 4명의 반장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부회의 원년 멤버죠. 양원보 반장이 국회 반장으로 컴백했습니다. 그렇게 팬이 많다면서요?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동시간대 시청률 1위 달성 꼭 이뤄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무잡이 조합을이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지금 온 국민이 최태민 씨의 그 명상법 나무잡이 조합을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진절머리를 내고 있는데 또 이런 상황 죄송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부장 진행하시죠.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회의 때 웃지 마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요. 마지막으로 야당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부반장 반가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부장과 함께 어떻습니까? 좋죠. 네. 저는 정말 이러고 싶지는 않았지만요. 양 반장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박연경님께서 교주 같다고
부장은 모르시는 게 뭐예요? 아, 됐어요. 또 뭐 신상 털려고요? 네. 그 이상복 부장이 과거에 진짜 중국 무술에 심취를 해서 이 철사장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갑시다. 뜨거운 모래에다 막 손 집어넣는 거. 네. 전 거기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자, 뽀통령님. 자, 평소에 정치 보회를 즐겨 보십니까? 아이들의 대통령, 포통령도 복부장을 참 좋아해. 그런데 쓸데없는 애드립은 자제하는 편이 좋겠어. 야, 진짜 부장이 쓸데없는 이 애들이 이 남발하는 거를 아는 거 보면 이게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러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혜원아, 아, 가자. 양반장.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 뭐 여기 왔어요. 아니 내가 9시까지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8시까지는 괜히 일찍 나오고서 괜히 그래요. 그냥 제 기회는 도청도 안 아니 됐어요. 네, 됐고요.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밑에 나가는 이름 자막이 달라요, 이게. 어? 국장 제가 뭐 오만불손하게 행동한 건 없죠? 국장 뭐 제가 오늘 실수한 거 없죠? 그 5년 후에는 뭐 확실한 거는 양 반장하고 저는 뭐 이 자리에는 없을 거고 신 반장이 뭐 제 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 뭐 있다고 봅니다. 아, 근데 저렇게 보니까 진짜 별짓을 다 했네요. 아 근데 아까 웃음 참던 장면 있잖아요. 네. 생각이 아주 새록새록 나요. 지금 맞습니다. 당장 벌어진 일처럼. 그렇습니다. 아, 근데 네. 진짜 국장은 맨 처음 진행할 네. 때 아까 그 장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 왜 자꾸 나와요? 진짜 로봇 아, 이제 같아요, 진짜. 좀 지울 수 있는 약간 방법 없어요. 인공지능 AI 같아요. 그래, 네, 알았어요. 네. 자, 아무튼 제가 먼저 이제 얘기를 먼저 하면 되는 한마디 거죠? 합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제가 3년 반을 있었습니다. 3년 반. 물론 그 전 시즌 1에 있었던 것까지 합치면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아, 진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주셨습니다. 예. 욕도 제일 많이 먹었죠, 제가. 예, 진짜 욕 많이 먹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했던 얘기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다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기자가 하는 일이 보통 다 비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을 한 게 아니라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비판도 하고 그에 따라서 네. 또 욕도 먹고 네. 제 시간을 이렇게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마지막인데 미안합니다. 예, 중요한 미안해요. 순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에 오는 저 대신 오는 친구 진짜 정치부 기자로서는 저보다 더 뛰어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잘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물론 인물은 제가 더 낫죠. 예, 인물은 제가 더 낫고요. 별로 안 웃으시네요. 자, 일단 이 정치부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양반장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앞부분 생략하고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반장들을 떠나보냈는데 이제 그 반장들의 마음을 제가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장수 시사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영광을 이어갈 수 있게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저희 가정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다음 팀에도 힘을 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양 반장은 뭐 화면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또 이제 가까운데 또 같이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국장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강제로라도 엮이게 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무튼 그 정치부회의는 계속되고 또 정치부회의의 영광, 또 정치부의 최선을 다한 우리 반장들, 또 정치부의 힘은 또 계속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정리할 필요 없죠? 네, 다시 한번 다정의 가족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했는데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제 복국장의 이제 60초 프리뷰, 이제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코너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치부회의가 새 얼굴들로 바뀝니다. 타이틀 사진이 아마 곧 나가거나, 아직 안 나왔죠? 요 옆에 있네요. 옆에 있는데요. 뉴스룸 비하인드 코너로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는 박성태 기자가 팀장 역할을 맡게 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양 반장이 본인보다 정치부 기자 경험이 풍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조익신 기자가 양원보 반장을 여기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 대신하게 됐습니다. 평균 연령도 내려갔는데 뭐 아주 많이 내려간 것 같지는 않지만요. 아무튼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더 젊어지고 역동적이 될 정치부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간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올 한 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반장도 이 악수 좀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제 나중에 합시다. 호응 한번 할까요? 자, 수고했습니다.